소장님, 지금 있는 주식을 빠른 시간에 매도하고 단타를 해야 하나요? 매도할 수 있는 거는 매도를 해야죠. 다만,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같이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미 증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시원하게 빠졌어요. 자, 미국 지수 보시게 되면, 다우가 1.30%, 그 다음에 나스닥 2.72%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자, 다우 지수는, 자, 최근에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얘네가 고점 찍은 지가 1월 4일날 찍었단 말이에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조정받은 지가. 기간 조정을 받은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건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난 6개월간 조정을 받았었고, 최고점 대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우 지수는 앞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조정다운 조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정다운 조정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하락다운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더 빠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여기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빠진다고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언제 찍었냐? 11월달 찍었습니다. 이제 두 달째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얘네들도 두 달밖에 기간 조정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 4개월은 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인데 시장은 무슨 핑계를 대느냐?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자꾸 카드를 꺼내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올 것이다. 등등 이러한 각종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하락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었습니다. 왜?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기는 완전히 작살나 있었는데 반대로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금융소득을 많이 벌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금융소득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금융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 기간을 저는 못해도 3, 4개월은 더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비단 이번에 나온 거냐? 아니에요. 벌써 작년 7월달, 8월달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었고 시장은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현실화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앞으로 3, 4개월간 더 하락과 조정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미국은 그만큼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게 되면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코스피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다음 밑에 구간이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지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밑으로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지지선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저점 부근이나 아니면 물량대가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 구간대가 지지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는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가 빠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이 아직 어디가 체크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과 집중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지금 재무제표를 까보세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져 있는 것들. 고점 대비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진 것들.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괜찮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버텨야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버텨야 돼요. 이 외의 나머지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도를 치세요. 그래서 현금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화된 거를 쓰지 말고 가만히 냅두셔야 돼요.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냅두시고 지수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매일마다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이 현금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남아있는 종목들에다가 밑에서 분할 매수로 다 때려야 됩니다. 평균 매수 단가를 확 낮춰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때 재무제표가 괜찮고 시장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밀린 종목들은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손실 없이 이 상황을 넘겨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좌를 정리를 안 하고
가만히 손을 놓고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손 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미리 취해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반드시 검색을 해가지고 재무제표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손실을 좀 본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놓고 지수 턴 어라운드 나올 때까지 가만히 매매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단타 매매만 조금씩 하라는 겁니다. 단타 매매만. 단타 할 때 제가 물량 많이 들어가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가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현금화 시켜놓은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한 100만원 200만원 빼갖고 재미삼아서 계속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를 하면서 용돈벌이나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를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